혹시 스크린 속 AI 경쟁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스크린 밖,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AI 패권 전쟁, 중국의 거대한 설계도를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챗GPT의 그 놀라운 말솜씨에 감탄하고 있을 때 중국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정말 집요하게 AI에게 물리적인 육체를 만들어주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전쟁터의 시작입니다. 이게 더 이상 무슨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도로 위에서는 운전자 없는 택시가 달리고 또 하늘에서는 드론이 농사를 짓습니다. AI가 스크린을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개념이 바로 이건데요. 피지컬 AI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AI라는 두뇌에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몸체를 결합해서 현실 세계에서 직접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지능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국의 이런 움직임,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온 거대한 국가 전략, 바로 그 마스터 플랜의 결과물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중국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와, 진짜 잘 짜인 삼막절이 연극 같습니다. 먼저 1막에서는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AI가 깃들 수백만 개의 로봇 몸체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2막에서는 알파고 쇼크를 계기 삼아서 국가적인 두뇌 개발에 착수하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3막, 바로 구신지능을 선언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몸을 거춘 지능이란 뜻인데요. AI의 두뇌와 로봇의 몸을 완전히 하나로 합쳐서 AI 전쟁의 판 자체를 실리콘밸리의 서버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공장으로 가져오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실리콘밸리가 좀 자유분방한 바자회 같다면 중국은 국가라는 거대한 CEO가 직접 지휘하는 조립 라인에 가깝습니다. 이 조립 라인을 보면요. 분업 체계가 거의 완벽해요. 예를 들어 베이징이 AI의 소스 코드를 짜는 두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제조업의 중심지인 상하이가 그 코드를 실제 로봇으로 만드는 몸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선전은 뭘 하냐? 바로 로봇에 필요한 부품이나 센서 같은 신경망을 공급하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거대한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용의 발톱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누가? 드론 시장의 70%를 꽉 잡고 있는 DJI, 땅은 1,400만 번 이상 주행 데이터를 쌓은 바이두, 공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고 있는 유비테크,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 자립의 심장, 그 중심에는 바로 화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섭게 질주하는 거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비상 뒤에 숨겨진 어쩌면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킬레스건이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7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로봇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의 70%가요. 딱 세 가지 핵심 부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봇의 힘과 정교함을 결정하는 근육인 정밀 감속기, 그리고 수만 번의 오차 없는 움직임을 만드는 신경인 서버모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손의 역할의 컨트롤러.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로봇은 그냥 비싼 쇳덩거리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결정적인 부품 시장을 일본하고 독일의 몇몇 기업들이 아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그들의 기술력은 중국이 돈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철옹성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충분히 좋은 것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한 80% 정도 성능을 내는 B+급 부품으로도 내수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해버리니까 굳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완벽한 A+급 기술에 도전할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을 미국이 파고들었습니다. 고성능 칩 수출을 막아서 중국의 AI 야망을 꺾으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엄청난 역설이 발생해요. 미국의 제재가 중국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기술 자립에 집착하는 괴물을 깨워버린 셈이 된 겁니다. 그 증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화웨이는 미국의 A+급 칩 대신 쓸만한
B 플러스 생태계를 만들어냈고 SMIC는 경제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7나노 칩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의 봉쇄망에 구멍을 냈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첨단 AI 칩 시장이 막히니까 중국의 그 거대한 자본이 방향을 틀어서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세계 산업의 몸통을 이루는 저사양 칩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을 아주 조용히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용의 질주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략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 명당 1012대로 이건 세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이 지금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만들고 있는 그 살아있는 실험실을 사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상급 반도체라는 두뇌, 자동차라는 몸체, 그리고 배터리라는 심장을 모두 가진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하드웨어를 가졌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꿰어내 통일된 국가 전략, 즉 설계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과 똑같이 핵심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요. 최고의 인재들은 조용히 해외로 떠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잘했던 방식,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던 그 빠른 추격자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승리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마지막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사다리를 그저 부지런히 올라가는 성실한 실행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판을 바꾸고 우리에게 유리한 새로운 규칙과 사다리를 직접 만드는 설계자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